왕세자 부부의 피살로 세계가 전쟁의 광풍에 휘말린다. 1918년 독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 수많은 예언이 적중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렸던 예언가 니콜라스 반 랜스버그. 그는 1926년 사망 전 제1차 세계대전과 1918년 스페인 독감 대유행뿐만 아니라 체르노빌 원전 사고, 경제 대공황, 9.11 테러 등 세계적인 사건들을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와, 이걸 다 예언했다고요? 네. 거기다 9.11이면 본인이 죽은 후에 한 80년 있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네.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그의 또 다른 예언 하나. 동유럽에서 끔찍한 내전을 보았다.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이때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이 만연할 것이다. 어머,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만 예언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전쟁이랑 코로나19를 동시에 예언을 했네. 와. 자,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이 마치 지구 최후의 모습을 예측한 것 같은 그의 예언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유럽 간 인종 분쟁 촉발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전기 광선을 사용하는 신무기로 세계가 피로 가득 찬 우물이 될 것이다. 저건 안 맞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건 좀 안 맞아야겠다.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일까, 진짜? 지구 최후의 모습을 예언했던 니콜라스. 정말 지구의 마지막은 그가 예언한 모습 그대로일까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위기 상황과 자연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지구 종말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 이번 주제, 지구 심판의 날 19입니다. 오늘 저희의 특종을 개인적 경험과 판단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으로 심사해 주실 프리한데스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 님입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17일을 공개합니다. 100년 만에 들이닥친 최악의 모모. 자, 이번 특종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뭐예요? 뭐 초토화됐는데 완전히? 완전히 그렇죠. 그냥 다 부서졌네. 폭격이라도 맞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처참히 무너진 건물. 문제는 이곳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아칸소, 일리노이, 켄터키, 미주리, 테네시, 미시시피 등 무려 미 중남부 6개 주를 쑥대밭으로 만든 대재앙의 정체는 바로 토네이도입니다. 진짜 심하다. 폭격을 맞은 것보다 더 커 보이죠, 피해가. 저 사진은 무슨 2차 대전 자료화면 같아요. 아니, 뭐 폭격을 맞으면 건물 그래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날아가진 않잖아요. 잔해가 좀 남아있죠. 완전히 쓸려버렸는데. 2021년 12월 10일 밤부터 11일 사이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요. 무려 37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황타, 400km가 넘는 일대를 휩쓸었고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100년 만에 최악의 토네이도라며 그 심각성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야, 이거 어쩌다 하나가 나와도 엄청 무서울 텐데. 아, 이건 말이 되는 건가? 토네이도는요, 태풍처럼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승할 때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네이도는 주로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춥고 건조한 겨울에 토네이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겨울입니다. 난데없이 겨울에 미국을 강타한 토네이도를 두고 한 대기과학 전문가는요. 겨울철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 습도로 인해 극단적 이상 기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처럼 강력한 토네이도가 겨울에 발생한 건 무척이나 이례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전날 테네시주 멤피스 지역은 한겨울인데도 영상 26도를 기록합니다. 또 미국의 다른 남부 지역에서도 21도에서 26도의 이상 고온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야, 저 정도면은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한 5월? 그렇지. 6월 초중순 날씨? 초여름 정도인 날씨, 거잖아요. 초여름 날씨. 근데 뭐 기온이야 뭐 높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토네이도는 아예 안 오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토네이도의 미 중남부 일대는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건물들이 붕괴된 것은 물론이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전봇대까지 쓰러져 여기저기 널브러졌고요. 심지어 집 한 채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등
미국 곳곳에서 토네이도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 켄터키주에서는요, 야간 가동 중이던 공장이 붕괴하며 켄터키주에서만 무려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와, 피해가 진짜 극심하네요. 인명피해도 있고. 인간이 예측한 패턴을 벗어난 토네이도. 이젠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우리 인간은 대비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때 맞춰 오는 눈, 때 맞춰 오는 비. 그간 평범한 일상으로 자연의 섭리로 여기며 살아왔던 날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된 날. 우리는 또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 지구 심판의 날 19, 16위 공개합니다. 화산이 인간을 뭐뭐시킨다. 빙하와 혹독한 추위, 그리고 동시에 화산 활동이 활발해 얼음과 불의 나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 2022년 8월 수도 레이캬비크 남서쪽 파그라달 스페아들 화산이 분화했는데요. 파그라달 스페아들 화산은 2022년 3월 약 800년 만에 처음 분화, 그 후 6개월 동안 잠시 활동을 멈췄다가 최근 또다시 분화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분화는 처음보다 5배에서 10배 더 큽니다. 용암이 매초 2만에서 5만 리터씩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요. 앞으로의 분화도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구 물리학자 마그누스 투미 구든 문투손 교수는 이번 화산 분화가 전과는 징후가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1000년 동안 활동이 없던 분화가 최근 2번이나 분화했으면 저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엄청 불안하죠.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평균적으로 4, 5년에 한 번씩 화산이 분화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엔 고작 6개월 만에 재분화.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화산 분화가 지구의 위험 신호인 더 큰 이유. 2010년 아이슬란드 에이야 파들야위 웨퀴들 화산 분화 당시 유럽 전역에 화산재가 퍼져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유럽 최대 허브 공항인 영국 히스로 공항에 이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유럽의 주요 공항들이 잇따라 폐쇄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산 분출 시 이산화황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는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자, 만약 이런 화산 분화 주기가 더 짧아진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2개 이상의 화산이 동시에 분화한다면 지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우리 생활은 셧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까이 엄청나게 큰 화산 있잖아요. 그렇죠. 백두산.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터져도 이상한 게 아니래요. 그 시나리오가 있대요. 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오늘은 폭염, 내일은 뭐뭐?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한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고산지대니까요. 네.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축축 이럴리가 처져가지고.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아,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지금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자, 오랜만에 이제 막상막하로 달리고 있습니다. 11대 11대 11 동점인 가운데 다음 9점을 획득할 수 있는 비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구 심판의 날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지구촌 떨게 만든 모모. 지금이야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생활화됐지만요. 그 이전엔 봄철만 되면 중국발 황사의 초미세먼지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황사로 인한 대기질 오염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사막이야? 눈이 저렇게 누래진 거야? 먼지 쌓여서? 아니, 사막에 눈 내린 거 아니에요? 먼지로 뒤덮여 마치 사막 모래 언덕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프랑스의 한 스키장입니다. 예? 2022년 3월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지에서 재난 영화에서 볼 법한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 폭풍, 일종의 황사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먼지 폭풍은 주로 5월에서 8월에 발생하고요.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미국까지도 이동.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50년 만에 최악의 대기질, 2020년에 일명 고질라 먼지 구름이라 불리는 사하라 먼지 폭풍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사하라 사막발 먼지 폭풍 때문에 청정 지역이라고만 생각했던 카리브해 대부분 국가의 대기질이 역대급 위험 수준으로 하락. 먼지 때문에 대기가 오렌지빛으로 물들었고요. 그리고 대서양 지역 카나리아 제도의 그란 카나리아 섬의 한 공항은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 그리고 2021년, 2022년에도 매년 이례적으로 강력한 사하라 먼지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카리브 지역이 대기질을 걱정할 때가 됐구나. 아니 근데 그 대서양을 가로질렀다는 거잖아, 그 먼지가. 발 없는 먼지 천리가네요. 와. 카리브해는 대기질이라는 개념이 없었을걸요. 거기 그 대기질 앱 보면 맨날 빵이야.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하라 먼지 폭풍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먼지 폭풍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악영향, 특히 폐질환 환자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근데 딴 건 떠나서 이제 공기야말로 살아가는데 필수 요건이잖아요. 공기가 맑고 한 건. 근데 계속 지속되면은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강한 모래 폭풍이 발생하는 건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확장. 그래서 더 큰 먼지 폭풍이 발생해 세계 각국을 덮친 것이고요. 이 사막화를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현상은 매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공샷이네요. 자, 활주로 뭐 좀 사람들 모여 있네요. 이건 뭐예요? 불났어요? 왜 이렇게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을까요? 왜 불이 났지?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녹고 있다. 올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원래 영국은 7월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로 여름에도 서늘해서요. 영국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 2022년 7월 영국 링컨셔주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363년 만에 영국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그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폭염이 닥치며 영국 곳곳에선 각종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야.
앞서 보신 영상은요. 영국의 루턴 공항인데 비행기 활주로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서 모든 운항편이 일시 중단. 어머. 런던 남부 배터시의 기차 선로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야. 야, 근데 저기 기차 지나갔어 봐. 완전 탈선 사고 나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에어컨이 사치품이라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뿐 아니라 올여름 가장 더웠던 7월에는 단 사흘 만에 영국과 웨일즈에서만 948명이 사망했다고 추정. 헐. 폭염은 그야말로 대재앙. 보이지 않는 살인자나 다름없는데요. 전례 없이 들이닥친 폭염에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되자 영국은 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높은 온도에 철로가 녹을까 봐 철도 운행 속도를 제한. 200여 곳의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일상이 마비된 상황. 이에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폭염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뭐 일상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니까 이거는 거기 사는 분한테는 너무나 큰 공포일 것 같아요. 기후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순간 끔찍한 대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뜨거워지는 지구, 치솟는 기온이 우리 인간의 삶까지 불태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999년 종말이 온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부터 마야 달력에 끝나는 2012년 지구가 종말한다는 예언까지 그간 숱한 이들이 지구 종말 시기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아 그때마다 근데 좀 무섭긴 했어. 진짜로 이것까지 맞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생기기도 했고. 이전에 종말론들은 뭐 종교나 예지력에 기댄 게 많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성술이나 신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지구 종말론이 아닌 수학적으로 지구 종말 시기를 계산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게 지금 지구 종말을 결정하는 변수가 네. 한두 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일단 들어보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292위예요. 네, 흥분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자, 실제 지구 종말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주인공은 하인츠 폰 포어스터. 수학,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생물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 대단한 천재 과학자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지구 종말 시기는 바로 얼마나 다급하면 바로를 4번이나 하냐?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4?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포어스는 1960년 세계 기준 27억 명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세계 각국의 인구 동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류 인구가 지난 2000년 동안 성장한 것처럼 증가하면 무한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류가 무한대에 도달하는 날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에 종말이 찾아올 거라고 계산. 1960년 미 학술지를 통해 일명 최후의 날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2026년에 종말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포스터가 종말의 데이터로 분석한 인구 증가, 요게 문제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가 약 97억 명까지 증가. 그런데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는 인류의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도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머지않은 지구 심판의 날. 그래서 영국의 한 언론에서도 2022년 포스터의 최후의 날 방정식에 대해 보도 재주목을 하게 됩니다. 2026년은 딱 맞지 않을지라도 좀 더 늦게 한 2050년쯤이면 종말이 진짜 올 수도 있다. 뭐 식량을 떠나서 물 자체가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생존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21년 10월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지구가 대재앙의 길 위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과학적으로 종말을 계산한 최후의 날 방정식. 부디 그 무서운 공식이 성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